안녕하세요. 착한 설명충 모아요입니다. 만화 기승전모 마지막 영상 원펀맨 기승전모 업로드 날짜 2021년 8월 충격 기계 공포? 이제 만화 기승전모는 10개월마다 돌아오는 특별 영상 정도로 하면 되려나? 오랜만에 돌아온 만큼 주제 선정에 엄격해질 수밖에 없는데 모아요 선정 근황이 궁금한 만화 1위에 뽑힌 오늘의 기승전모 주제는 원나블이고 뭐고 라떼는 이게 최강이었다고 아재들이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만화 일본 국민 15만 명이 뽑은 최고의 만화 100선 중 11위에 랭크된 대근본 작품. 그러나 다른 만화의 팬들이 용두삼이라고 징징거리고 있을 때 세계 최초 용두 무미 만화 꼬리가 없다 헌터 엑스 헌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토가시 요시히로 대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은 연하로 만화 투고를 시작했으며 힘차게 스트레이트라는 작품으로 34회 대즈카상을 받고 뒤이어 소년점프에도 원고를 보내 편집부의 눈에 띄어 도쿄로 상경했다고 합니다. 당시 아주 작은 원룸에서 밤낮으로 만화를 열심히 그려 옆방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화를 낼 정도였다 라고 인터뷰에서 회고했는데 만화를 어떻게 그렸길래 시끄러울 수 있지? 시뮬레이션 한 건가? 어쨌든 이런 힘든 생활을 거쳐 1987년에 소년점프에서 엉뚱한 축하 선물로 데뷔하고 아주 성질 나쁜 큐피드라는 러브 코미디로 장편 연재했습니다. 장편이라곤 하지만 연재 1년 만에 4권으로 마무리되어 흑역사 확정. 뒤이어 1990년대 소년점프의 황금기에 유유백서를 연재한 것이 대성공을 거두어 드래곤볼의 토리야마 아키라, 슬램덩크의 이노우에 다케이코와 함께 소년점프의 간판 작가에 오르기까지 하죠. 그러나 유유백서는 기승전모 주제에도 나올 만한 용두사미스러운 완결을 냈고 1년 뒤 레벨 2라는 전작과는 전혀 다른 SF 작품을 연재합니다. 레벨 2에 완결을 낸 후 토가시는 1년의 휴식 시간을 갖고 드디어 오늘 소개할 작품인 헌터 엑스 헌터라는 만화를 1998년부터 연재하게 되죠. 여담으로 이 작품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제목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의문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건 팬들끼리도 갈린다고 합니다. 헌터 엑스 헌터, 헌터 바이 헌터, 헌터 헌터 등이 있죠. 보통은 헌터 헌터로 가장 많이 읽는다고 하네요. 헌터 헌터는 집 나간 아버지를 찾으러 떠나는 주인공 곤을 비롯한 피르아, 크라피카, 그리고 존재감 없는 레오리오 이렇게 4명이 모여 헌터 시험을 보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헌터란 전세계 660명 정도 있는 직업으로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이뤄내는 직업입니다. 헌터가 되려면 1년에 한 번 열리는 헌터 시험에서 자격증을 따야 하는데 일단 시험장에 도착할 수 있는 사람이 평균 1만 명 중 1명이라고 하네요. 와우. 그렇게 주인공 일행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성장하는 소년 만화로서 그 이후 낸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며 능력자 배틀물로 진행되게 됩니다. 초반인 헌터 시험편까지는 권당 200만 부 이상 팔렸던 전작 유유백서에 비해 큰 인기를 얻지 못했지만 천공격 투장 에피소드부터 시작된 낸을 이용한 능력자 배틀물로의 전개와 기승전모로 소개한 다른 만화와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화로 인기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헌터헌터는 다른 소년 만화와는 차별점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우선 장르가 한 개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헌터헌터는 기본적으로 소년 만화지만 챕터별로 장르가 바뀌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헌터 시험편에선 서바이벌의 스멜이 나고 천공 격투장에선 소년 만화로 돌아가나 싶더니 요크신 시티에선 갑자기 분위기가 느와르로 변합니다. 그리드 아일랜드에선 비디오 게임을 하는 듯한 느낌을 주죠. 키메라 엔트편에서는 생물 재해 또는 호러의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빡세게 달려왔으니까 회장 총선거편에서는 일상물의 느낌을 줬다가 가장 최신 에피소드인 암흑대륙편에선 탐험물까지 장르가 7개의 만화가 있다. 음악 주세요. 장르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변하는 것이 또 있는데 바로 주인공입니다. 헌터헌터는 다중주인공 체제라는 특이한 만화로서 앞서 언급한 주인공 외에 3명의 평범한 동료가 아닌 챕터별로 그게 중심이 되어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 챕터에 따라서 악당이 주인공으로 묘사되기까지 하죠. 여기에 주인공 4인방이 몇 화 동안 나오지 않고 이야기가 흘러갈 때도 있으며 잠깐 나오는 단역으로도 스토리가 흘러가기도 하는 등 주인공에 큰 집착을 하지 않는 전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즉 주인공의 시점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 아닌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주인공을 거기에 끼얹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지나치게 주인공 팀의 비중이 높은 소년점프 만화의 특성을 정면으로 카운터쳤다고 볼 수 있죠. 실험적인 시도의 장인 토가시. 그 다음 특징은 낸이라는 개념입니다. 저에게 있어 낸은 그저 이것에 불과했지만 헌터헌터를 접하고 나서는 낸마스터 따위는 생각도 안 나더군요. 낸이란 인간의 육체에서 흘러나오는 아우라를 뜻하며 드래곤볼의 기, 나루토의 차크라, 모바일 게임의 전투력 정도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낸은 기본적으로 텐, 제츠, 렌, 하츠라는 개념과 이것을 응용한 다양하고 특이한 기술 응용법을 더했고 캐릭터마다 독특하고 개성있는 활용 능력을 보여주어 주조연 가릴 것 없이 다양한 전투 스타일을 가지게 했습니다. 여기에 제약과 서약이라는 고의적으로 페널티를 가지는 대신 낸 능력을 강화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헌터헌터의 주인공 라인 중 한 명인 크라피카의 능력을 예로 들면 크라피카는 자신의 일족의 원수인 환영여단 외의 적에게 능력을 사용하면 죽겠다는 서약을 했습니다. 등장인물이 많은 헌터헌터의 세계관에서 이는 꽤 큰 리스크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역설적으로 이렇게 리스크가 클수록 내내 능력은 강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전형적인 소년 만화 주인공 그 자체인 곤 프릭스는 단순히 가위바위보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공격하기 전 시작에는 주먹이라는 구호를 외쳐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는 적에게 공격한다는 신호를 주고 공격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페널티가 높다는 설정이 붙어 곤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죠. 소년 만화에서 기술명을 외치는 것은 사실 불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부끄럽기까지 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당위성을 부여하다니 토가시 당신은 대체... 이렇게 다른 만화와는 차별화된 특징으로 무장한 헌터헌터는 드래곤볼과 슬램덩크의 완결로 인해 위기가 닥친 소년점프를 하드캐리하는 데 성공합니다. 결국 7권부터 초판 발행 부수가 100만 부를 넘어가는 위험을 보여줍니다. 원피스와 함께 말이죠. 라떼는 원나블이 있기 전에 헌터헌터가 다 때려잡았다 이 말이야. 여기에 애니메이션 또한 원작의 작화와 분위기를 잘 살렸고 성우진도 훌륭했으며 몇몇 연출은 원작을 초월했다는 평까지 받았습니다. 여기에 나루토와 블리치가 후반부에 똥을 흩뿌리고 있을 때 헌터헌터는 애니메이션이 리메이크되면서 인기를 다시 회복하기까지 합니다. 2018년까지의 누계 부수는 총 7,800만 부에 육박하는 수준에 이르렀죠. 한국에서는 작가의 전작 유유백서가 드래곤볼, 슬램덩크에 비해 다소 소소한 인기를 보여줬던 것에 비해 헌터헌터는 제 나이 또래 형님들의 가슴을 뛰게 한 작품으로 각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2018년까지의 누계 부수는 총 7,800만 부에 육박하는 수준에 이르렀죠. 왜 하필 2018년까지일까요? 헌터헌터는 아직 완결이 나지 않은 작품인데 말이죠. 만화 기승전무 역사상 가장 이례적인 이유로 내리막을 걷게 되는 헌터헌터입니다. 헌터헌터 기승전무가 나온다고 기대한 사람은 대체 언제 이거 언급하나 처음부터 기다렸을 것 같네요. 헌터헌터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은 바로 빈번한 휴재입니다. 아니 휴재 좀 할 수 있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헌터헌터는 연재를 한 날보다 휴재를 한 날이 더 많은 엄청난 작품입니다. 이 짤에서 빨간색이 휴재를 한 주라는 뜻인데요. 심지어 2015년과 2019에서 2021년에는 휴재율 100%를 찍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휴재를 길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전작 유유백서 때의 일 때문입니다. 사실 토가시는 유유백서를 연재할 때 암흑무술 대회편으로 작품을 마무리하려는 결말을 생각하였으나 소년점프 측에선 슬램덩크, 드래곤볼 등이 완결을 맞이하면서 황금기를 놓치고 싶지 않아 다른 인기작들을 장편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참고로 소년점프는 드래곤볼 또한 연재를 계속해줄 것을 요구했었죠. 시간이 흘러 드래곤볼은 일본의 문화부 차관까지 작가를 찾아와 부탁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그렇게 탄생한 에피소드가 마인부 편이고요. 어쨌든 소년점프는 유유백서 또한 장편화하길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지속된 허리 통증과 스트레스를 얻은 채 연재를 하다보니 소년점프 측에선 토가시에게 다른 만화부터 자유 연재로 하라고 하여 휴재를 마음대로 자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2019년부터 휴재에 들어간 후 지금까지 3년 넘게 휴재 중인데 이쯤 되면 군대 가기 전에 시작하여 전역하고 나서도 끝나지 않았다는 원피스의 드레스로자 편은 선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쪽은 연재라도 했잖아. 휴재 기간을 좀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해드리자면 헌터헌터에서 암흑대륙 간다고 배를 탄 후 얼마 뒤 귀메르칼날 연재 시작, 시간이 흘러 귀칼 연재 끝, 헌터헌터의 배는 아직도 암흑대륙에 도착하지 못함. 휴재가 이렇게까지 길어진 이유는 2016년부터 심해진 허리디스크 때문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며 독자들은 이제 그냥 휴재는 해도 좋으니 제발 건강하게 회복하여 완결을 보고 싶다는 여론이 대다수긴 합니다. 여담으로 작년 1월부터 헌터헌터의 무사 재연재를 바라는 1일 1,000원 정권 지르기를 하는 사람도 생겼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작품 전체에 대한 문제점들입니다. 헌터헌터는 오마주와 트레이싱이 많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꼽혔습니다. 물론 이런 특징은 작가의 개성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토가시의 전작품인 레벨 2와 유유백서에서도 오마주는 간간히 나왔거든요. 그러나 헌터헌터는 그 횟수가 너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거기에 트레이싱 논란까지 있죠. 하필 이 표지가 역대급으로 칭찬받던 표지라고 하네요. 비슷한 게 싫다고? 그렇다면 이건 어떠냐? 갑자기 웬 콘티를 보여주냐고요? 놀랍게도 이건 연재분입니다. 독자들은 이를 보고 차라리 소설로 내주면 안 되냐고, 소설만 내주면 장면은 상상해서 보겠다며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과도한 설명충. 헌터헌터의 특징 중 하나는 낸을 사용한 싸움 사이에 인물 간 심리 묘사가 일품이라는 것인데 그게 갈수록 과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와우, 예전 데스노트 기승전무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저 긴 대사를 말할 동안 저 표정으로 읽기도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데스노트가 선녀네요. 이건 뭐 깜지인가요? 그냥 소설로 내줘. 굳이 안 써도 될 말을 길게 써서 길게 늘어뜨리는 게 문제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물론 회장선거나 암흑대륙편에서는 장르가 정치, 추리 요소기 때문에 대사가 많을 수 있다고 감안하더라도 너무 많은 테스트 분량이 아니냐는 말이 나왔죠. 또한 매력적인 조연이나 단역도 헌터헌터의 장점이었지만 앞의 문제점과 마찬가지로 회장선거편부터 안 그래도 질질 끌리고 반이 그리어서 느려지는데 매력없는 조연, 단역 또한 대량으로 등장하고 스토리 또한 중구난방이 되어 집중하기가 힘든 것이죠. 마지막으로 국내 정말본에 오역이 너무 많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상한 효과음은 기본이며 숫자를 바꾸는가 하면 말을 빼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네요. 그래도 이런 문제점을 수용하여 2013년부터 매달 2권씩 신장판을 발매한다고 발표해 조금은 그 문제점이 사그라들긴 했습니다.
헌터헌터는 만화 내에 그리드 아일랜드 편에서 카드 게임이나 히메라 엔트 편에서 군이라는 게임이 매력적인 것 치고는 게임으로는 아직 제대로 된 것이 나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하얀 고양이 프로젝트, 몬스터 스트라이크와 콜라보를 하는 등 다른 게임에 특별 캐릭터로 나오기만 하는 게 다라고 하네요. 사실 헌터 XM이라는 게임이 2018년에 나오긴 했는데 공식적인 헌터헌터 게임인지도 의문일 뿐더러 전형적인 수집형 RPG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번역 또한 환상적입니다. 그만 알아보자. 또한 2018년 겨울에 헌터헌터 그리드 어드벤처라는 3D 액션 RPG 게임이 발매되긴 했으나 한국어로 번역도 되지 못한 채 섭존 엔딩. 최근 헌터 W라는 게임 광고가 많이 나오길래 설마 했는데 전혀 상관없는 게임이었고 4399 게임이네. 대똥꼬쇼로는 못할 것 같고 맛만 보자 딱대라. 뮤지컬로는 구작 성우가 일부 출연해 자기가 맡았던 캐릭터를 연기하여 오글거림은 당연히 있을 수는 있어도 나름 볼만하다는 평이 있습니다. 실사화나 좀 안 나왔으면 좋겠네. 어림도 없지 바로 유유백서 실사화. 토가시 오열. 왜 근황은 안 말하고 이런 것만 나열하냐고요. 아니 근황이 있어야 말하죠. 그래도 따끈따끈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2022년 5월 24일 한 트위터에 작업 중인 원고지를 찍은 사진이 게시됐는데 닉네임이 토가시였습니다. 사칭일 것이라 라는 의견이 줄을 이루는 가운데 작가의 지인인 무라타 유스케가 토가시가 맞다는 게시물을 올리게 됩니다. 긴 휴재를 끝내고 재연재에 들어간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죠. 이 인증만으로 그 트위터 계정은 하루 만에 팔로워 150만을 돌파했다네요. 탈덕을 선언한 사람도 재연재 시작하면 헐레벌떡 복귀시킬 예정인 마성의 만화 헌터헌터였습니다. 총총.